시장의 영향력이 크고 정보력도 앞서고 돈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걸로 장난쳐왔던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주문을 내고 부정적인 리포트 흘리고 소문 흘리고 이래가지고 시세 조정하는 불법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피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불만이 되게 컸던 거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하락 속도를 굉장히 빨리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떨어지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이철이의 정치쇼. 자, 오늘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요? 주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 요즘 엄청 뜨겁잖아요. 네. 이런 불장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문외한이라 사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좀 많아서 네. 이 주식 시장 코스피 3000 시대에 관련된 어떤 궁금한 점들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3개로 질문을 나눠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풀어볼 텐데요.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이 뉴스의 첫 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저렇게 하는 거군요. 센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죠. 코스피 3000 네. 지금 넘어섰잖아요. 넘어섰죠. 왜 자꾸 올라요? 이게 지금은 뭐 단언컨대 올해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개인 투자자 개미.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주식 시장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투자 방식 이런 게 사실 완전히 달라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시 격언이 요즘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뭐 들어보신 증시 격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하면 그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밥 먹으러 가면 다 누구는 주식 이야기 안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네. 근데 보통 그러면 끝물이니까 팔아라 이게 이제 증시 격언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맞죠. 계속 오르니까. 심지어 우리 집 밥 먹을 때도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 보통 그게 끝물이거든요. 그래요? 원래는 증시 격언인데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고 하루에 주식 계좌만 벌써 10만 개씩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루에? 네,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번 주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순 매수한 게 역대 최고치 1등, 2등이 다 이번 주예요. 월요일만 해서 4조인데 4조 넘었어요. 4조 5천 이등인데 화요일 날 또 2조 3천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1등, 화요일이 2등이에요. 역대 기록을 깬 거죠. 엄청나게 산 겁니다. 주가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세니까 이게 보통 이 개인들 주식 투자를 강조하고 이 건전한 자본시장 문화를 강조하던 분들 전문가들까지도 너무 흥분했다. 진짜 과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는데 이게 변동이 얼마나 큰지 보는 건데 이것도 지금 과열 징후가 뚜렷해요. 이게 왜 그러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지금 단기 부동자금이 지난해 10월 현재 1,318조인데 지금 훨씬 더 늘었겠죠. 이 돈이 풀린 돈이 지금 돈의 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가지수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대답 잘하셔야 될 건데 이 질문은. 그럼 앞으로 계속 올라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은 과열 증상이 지난해부터 나왔어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와서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했던 사람들 말 틀렸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닷컴 버블이 꺼질 때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무너질 때도 그 전 직전까지 과열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때 과열을 이야기하고 나서도 주식시장 증시는 계속 올랐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과열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틀렸냐. 결국은 나중에 와가지고 무너지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이었다라는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 보면 너무 빠르고 또 특히 개별 종목으로만 보면 대형주들은 원래 이게 서서히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10만 원 육박하고 현대차가 25만 원 넘어가고 이게 액수도 액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보통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했던 이야기가 주가가 기업 이익에 비율해서 한 20배 넘어가는 주식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라. 영업이익 비율 이런 게 그전 불문율이었는데 지금은 20배, 뭐 30배, 40배, 50배 기업 이 영업이익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이제 가고 있는 건데 빠르죠.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런데 더 오를 수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는 돈이에요.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 고객 예탁금이 72조 3천억으로 역대 최대예요. 그리고 빚내서 지금 하루에 막 4조 7천억씩 이렇게 빚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용융자 잔고도
사상 최고 20조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투자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이런 장세가 되면 소형주 뭔가 그 돈 적게 드는 이런 데를 투자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약간 장기 투자 관점을 보고 대형주를 막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은 더 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오를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저기서 경고도 좀 들리고 또 증시 이 파티에 재를 뿌린 요인도 앞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거예요. 재 뿌리는 요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에 괜히 초쳤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 네.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네. 이 뉴스의 두 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이제 읽으셔야 된대요.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대요. 네. 공매도입니다. 이게 당장 재 뿌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재 뿌리는 요인 두 개인데 하나는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도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재 뿌리는 요인일 수 있지만 네. 조심하셔야 될 오케이. 가만 네. 염두에 두셔야 될 건데 네. 두 개예요. 하나는 당장 3월에 이제 재개될 것으로 금융당국이 이야기했다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공매도 재개예요. 이 공매도가 왜 그러냐? 이게 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들고 있는 주식은 없는데 일단 팔아요. 빌려서. 그래서 나중에 갚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곧 떨어질 거야. 나는 떨어질 거야 베팅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동안은 했던 게 공매도인데 누가 했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에요. 액수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으로 탁 베팅을 해서 그쪽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에 좀 반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영향력이 크고 정보력도 앞서고 돈도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걸로 장난쳐왔던 것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주문을 내고 부정적인 리포트 흘리고 소문 흘리고 이래가지고 시세 조정하는 불법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부분만이 되게 컸던 거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하락 속도를 굉장히 빨리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떨어지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버린 거예요. 그 6개월 제한했는데 6개월 지나고도 크게 그 코로나 안 풀리니까 또 6개월 연장을 한 거고 그게 이제 3월 15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3000 시대 이 뉴스의 세 번째 물음표는요? 근데 정부는 그럼 왜 이 공매도를 재개하려고 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불만인데. 그거 왜 해요?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또 선거가 있으니까 눈치 보여서 이거 저 하는 거에서 주저주저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정책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책을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공매도라는 거 순기능이 뭐냐면 증시가 과열이 됐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한다고 하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돈도 사실은 기관들 자기 개인 돈이 자기 그 기관 그냥 돈이 아니라 고객들의 돈이잖아요. 고객들의 돈을 위험 상황에 대비해서 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으로 공매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게 증시가 과열됐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갑자기 떨어지면 고객들이 손실을 많이 볼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위험을 회피하겠다 이런 수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회피 수단 또 증시 과열을 잡아주는 수단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한 나라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하고 또 다른 나라 하나인데 선진국에서는 다 하는 거고 선진국 증시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147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습니다. 과열은 맞지만 문제는 공매도로 인한 하락폭이 문제입니다. 공매도가 국부 유출의 통로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차별이 존재하므로 공매도는 계속 중단돼야 합니다 하셨고요. 유은하님 주식은 하고 싶어도 여윳돈이 없기는 하지만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주식이 막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다. 주 사람들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불안한 건 뭐냐면 여기저기서 다 주식 올랐다는 이야기 하니까 불안해서 아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냐 나만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벼락거지란 말도 있더라. 네, 진짜. 이래가지고 빚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 목돈을 그냥 덜컥 그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건 안 따져보고 그냥 덜컥 투자하는 이런 분들도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시가 이렇게 좋았을 때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주식형 펀드 열풍 불 때 그때 새로운 금융시장이 온다 그랬는데 결국 거기서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10년간 사람들이 증시 쳐다도 안 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본시장은 건전하게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안 좋은 쪽으로 끝나면 자본시장을 쳐다보지 않거든요. 사실 그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포모포비아? 요즘 그런 말 포모 쓰더라고요. 증후군. 그러니까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 불안한데 다른 데는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 때문에 뛰어드는 거죠. 어쨌든 불안 요인이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중에 주식 하시는 분 있으면 잘 판단하시고 신중하게 항상 투자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자 오늘 그것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명훈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